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드디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정말 어렵게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이재명과 싸우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것도 많지만 사실 또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오늘 말이죠. 의원총회에 가서 의원들께 큰 절을 했습니다. 바닥에다 말이죠. 그렇게 큰 절을 예고도 없이 하면서 잘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과 속이 같다. 앞과 뒤가 똑같다.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또 결단력이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유두리가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김문수를 잘 아는 사람은 유연하고 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할 때는 강하고 유연할 때는 유연하다. 참 그건 좋은 거죠. 강할 때 유연하고 또 유연할 때 강하면 안 됩니다. 강할 때는 강해야 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다. 그것은 김문수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 한 고비마다 정말 언제든지 김문수는 강할 때와 부드러울 때를 잘 알아서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김문수를 알아? 강할 때 숙이고 포용한다. 지금 그런 또 글이 우리 칼럼니스트 김성애가 썼는데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장을 찾아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며 국민과 의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후보직을 박탈하는 것을 결의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지금부터 30여 년 전 제야운동을 할 때가 생각납니다. 개운재 선생이 타계해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전국연합의 실무국장이었던 저 김성애는 개운재 선생 장례식에서 빈소를 지키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운재 선생의 정치적 입장이 후보 단일화, PD적 성향이 짙다 보니 조문객도 백기환 선생 등 PD 계열 인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백기환 선생은 조문을 마치자마자 빈소에 마련된 식당에 앉아 커다란 목소리로 좌증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제에 오른 인물이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초선 의원이 된 김문수, 이재호 등이었습니다. 특히 김문수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그럼 배지 달더니 사람 변했어. 인사도 안 와. 후배들이 듣기에는 좀 민망스러운 말도 욕을 섞어가며 했습니다. 그때 나는 문 앞에서 신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김문수 의원이 조문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백기환 선생의 목소리를 듣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신발을 벗자마자 백기환 선생이 앉은 자리로 쏜살같이 다가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제일 존경하는 백기환 선생님께서 먼저 오셨네요. 불추한 문수가 큰 절을 올립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문수 의원에게 큰 절을 받은 백기환 선생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입이 마를 정도로 김문수 의원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말로만 들었는데 소매십이 장난 아니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경청과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며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장을 찾아가 자기의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던 국회의원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예전 개운재 선생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려는 자들에게 굳세게 맞서지만 이 일이 끝나면 더 낮은 자세로 포용하려는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문수 우리 후보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 김성애 지금 칼럼니스트고 전 용산 비서관이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문수는 참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참 일화가 많지요.
뭐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학생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전태일 선생, 고 전태일 선생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은 얘기, 그리고 또 부천 소사에서 그야말로 그 당시 엄청난 각광받던 후보인 박지원을 꺾은 얘기, 그리고 거기서 3선을 연달아 하고 그 어렵던 경기도 지사에 도전해서 2번이나 당선된 얘기,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사에서 보여준 그 절절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추모의 얘기 등등, 뭐 지금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얘기를 여기 듣게 되는데, 이제 개운재라는 분이 옛날 이제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이죠.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례식장에 이 지금 글을 쓴 김성회가 가 있었는데, 백기환 선생이라고 있죠. 백기환 선생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문수를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마침 들어오던 김문수가 그 얘기를 들었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말이죠,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 피해서 그냥 만나지 않거나, 내지는 또 그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그럴 텐데, 거기로 그냥 달려가서 우리가 큰절 올리면서 백기환 선생에게 그 몸을 낮추면서 말이죠, 겸손함을 보이던 얘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이죠, 우리 성해 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얘기는, 김문수 하면 꽃꽃문수, 강한지만 알고, 그리고 또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자기를 갖다가 쫓아내려 했던 의원들에게 의원총회에 가서 큰 절을 올리면서 그 의원들을 또 존경을 표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 저런 것들은 말이죠, 어떤 자신을 낮춰서 하나의 큰 대의를 이루려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은 거에 매달려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 우리가 이루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또 이루려 했던 목표도 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신이 젊은 시절에 말이죠, 그 큰 칼을 항상 차고 다녔죠. 그리고 항상 큰 포부가 있어가지고 대장군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달들이 말이죠, 네가 무슨 대장군이냐고, 네가 무슨 큰 칼을 차고 다니냐 그러면서 칼을 빼앗고 말이죠, 내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그렇게 또 모욕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든지 말이죠, 한 방에 그냥 그들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결국 참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과하지옥이라고 그러죠. 가랑이 밑에 치욕이다. 그래서 과하지옥. 가랑이 밑을 기어 들어가는 그런 치욕을 참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신은 대장군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신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문수도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문수는 우리가 꽃꽃문수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유연하게 목표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김문수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 있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